오늘 소개할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누구나 그저 고개만 돌려보면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이라는 대표적 편의성에 붙은 불편한이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다 읽어갈 때쯤에는 작가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이런 수사를 선택했는지 차곡차곡 납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하고 가벼운 상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매대, 흔한 상품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제품명을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식 웃음을 웃게 하는 새로운 시도, 매대에 진열된 상품만큼이나 다양한 군상들이 드나드는 곳도 편의점입니다. 동네 어디에나 있는 비슷비슷한 편의점에는 파라솔 아래 앉아서 저녁마다 캔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 하굣길에 가방을 맨 채로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출출한 시간 야식거리를 사러 나온 동네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이것이 이야기 전체를 이끄는 편의점의 군상입니다.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나이대의 주인공들도 모두 제각각 하나씩의 주제를 품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소소한 진열 상품만큼이나 다양하면서도 딱히 누가 더 비중이 크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친화력을 가지고 모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알바생 근배씨, 연이은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인 소진,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 매일 밤 편의점 파라솔에서 혼술하는 정육식당 최 사장,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와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거북해 매일 편의점의 2+1 상품으로 시간을 때우는 고등학생 민규, 허세 가득한 편의점 사장 아들 민식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명언처럼 등장하는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야, 안 그래도 힘든 세상살이 지금의 나만 생각하고 살렴이나 각자를 자각해야 각각이 되는 거야, 가족이자 각각이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라는 말 속에서 흠칫 책장을 멈추게 되는 것은 작가가 가진 이야기의 매력이겠지요. 1, 2편으로 출판된 불편한 편의점 중에서 1편이 아닌 2편을 영상의 주제로 정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 특히 마음에 남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빠와 환경미화원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에 젖어 사는 민규는 정작 자기 자신 또한 에어컨 있는 방은 공부 잘하는 형에게 내주고 찜통 더위에 고장난 선풍기를 끌어안고 지내게 하는 부모님의 처사에 가족 내의 불공평을 몸으로 겪는 고등학생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터지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분위기 속에 부대끼게 되면서 소심한 민규는 어떻게든 불공평과 더위에 쩔은 집에서 벗어나길 바랐고 그러던 차에 발견한 곳이 이 편의점이었습니다. 적어도 편의점은 가게 안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원한 바람을 나눠주었고 가격은 동네 마트보다 비쌌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쌌다. 무엇보다 외모가 어떻든 성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민규를 손님 중 하나로 공평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민규는 여름 더위가 본격화된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녁을 먹은 뒤로 언제 툭탁 뗄지 모를 아빠와 엄마를 피해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2+1 상품은 민규를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편의점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핑계가 돼주었습니다. 2+1 초코우유는 6시부터 천천히 하나씩 마신다면 술 취한 아빠가 골아떨어질 시간인 9시까지 편의점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었고 알바형이 알려준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여러 시간을 보내야 하는 민규에게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지요. 게다가 오지랖 넓은 알바생 금배씨가 무심한 듯 건네주는 폐기 샌드위치나 도시락 또한 그날그날의 작은 행운이었습니다. 알바생 금배씨는 책을 좋아하는 민규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사실 집과 더위를 피해온 편의점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보내는 몇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던 민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불편한 알바생 금배씨가 싫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은 섭섭한 일이고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불편한 일이 되는 사회. 퉁명하고 불친절한 직원은 질색이지만 과하게 친근함을 표하며 아는 척을 하는 직원이 있는 곳은 괜스레 부담스러워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는
땡그랑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삐빅 소리와 함께 계산이 끝나면 꽂았던 카드를 회수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편의점의 생리를 잘 드러냅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누가 있는지는 신경 한번 써본 적 없다. 편의점에선 직원도 손님도 묵묵히 빠르게 계산을 하고 물건을 받는 게 암묵적인 국룰이 아닌가. 갑자기 말을 걸면 어쩌란 말인가. 자신이 애호하는 술과 안주의 취향을 기억하는 알바생 금배 씨에게 언짢음을 느끼며 취준생 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들 익명의 사람에게 자신의 취향을 간파당하면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돌아섭니다. 소진이 자주 샀던 술과 안주가 참이슬의 자갈치 과자 한 봉지가 아니라 할인 행사 중인 맥주나 육포였다면 조금 달랐을까요? 단지 익명의 사람에게 자신의 취향을 간파당했음이 아니라 그 익명의 사람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눈치챘음이 불쾌한 게 아니었냐고 한다면 취준생 소진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쑤시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불편한 것이 됩니다. 쿠팡에서 오전에 둘러봤던 상품이 오후 내내 연관 광고로 뜨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귀찮고 성가실 뿐 그렇게까지 불편하거나 언짢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라는 곳은 사람들을 특별히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무표정한 군상으로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규가 말한 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나눠주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마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과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주문보다 배달 앱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한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달 앱의 후기에는 드라마 같은 장문의 대사를 자연스럽게 적는 사람들조차도 직접 대면했을 때는 그냥 머쓱하게 인사하는 정도로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흡사 그 느낌은 묻어가는 2+1 상품이 가지는 만만함처럼 그냥 적당히 가운데 섞여서 포스기를 쓱 통과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건 각자의 이유로 매일매일 힘겨운 사람들에게도 남들도 누구나 별스러울 것이 없으니 그냥 그 정도로 살아가면 된다고 나직이 도닥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10여 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정상 제품이 아닌 폐기 상품으로 처리되는 편의점 도시락은 또 어떤가요? 좀 전에 그것이 지금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기준은 포장지에 찍힌 시간일 뿐입니다. 변질되었거나 먹으면 큰 탈이 나는 것이 아닌데 그 상품은 정해진 기준 시점을 지남과 동시에 원래의 가치를 송두리째 뺏기고 처분해야 할 폐기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그냥 식품으로서의 가치로 바뀌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알바생들의 군침 도는 한 끼 공짜 식사가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현대사회의 편의점이란 골치 아프게 여러 것들을 따지고 재고 비교할 것 없이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기 모호한 것들을 선명하게 딱 금그어 대신 정리해주는 이런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꼬여버린 지친 생애 중간에 서 있는 취준생 소진이나 학교에선 그냥 공부 못하는 찐따고 집에선 엄빠의 기대주 형 밑에 깔려있는 민규나 그 외에 무심하게 맥주 몇 캔 혹은 컵라면 하나로 계산대 앞에 선 우리 옆에 소소한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 대신해주는 이런 단순함이나 익명성으로 적당히 끼워 넣어진 티나지 않는 안 불편함일까요? 각 챕터를 차지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큰 줄기는 주인공 대부분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순간 호전되거나 상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어울리면서 자신의 모습이 무심한 익명성에서 선명한 존재를 가진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자기를 찾아간 결과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자기 자신은 같은 사람이지만 마치 오늘의 2+1 상품이 내일은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의 선긋기가 완성된 것이겠지요. 지금은 잠깐 불시착이지만 언젠간 내 꿈의 무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는 금배 씨의 이야기는 그래서 엇비슷한 힘듦을 겪은 독자들을 무심하게 위로해 주는가 봅니다. 알바생 금배 씨가 민규에게 빌려준 책 궤도 수정에 있는 이야기처럼 무수한 검토와 엄청난 수식이 들어간 로켓 발사체도 때로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마지막 타이밍일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그 명쾌한 이유와 애매하지만 절박한 핑계의 순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이 주는 이중성에 끌렸고 워낙 많은 독자층이 있는 작가의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펼쳐들었지만 중간중간 이 작가가 끌어나가는 이야기의 부스러기들이 인간 군상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전혀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빠져들어 읽었던 책입니다. 가벼운 대사와 무거운 주제의 변주가 적절했던 이야기, 불편하지만은 않은 불편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 줄거리로 설명되는 이야기로는 느낄 수 없는 순간순간의 살아있는 느낌이 좋았던 책입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